제일 먼저 바깥쪽 치수를 먼저 볼 거예요. 안에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20, 45, 15.5, 20, 요 부분 있죠? 네, 여기 먼저, 자, 라인을 끊어서, 자, 먼저 외형선으로 그려줄 거고, 자, 직교 모드 켜놓은 상태로 해서 제일 먼저 20부터 시작.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15.5, 그 다음 20. 자, 반만 작업을 할 거라서 이제 외경 위주로 치수를 좀 보시면 되는데, 요 보조선 잘 따라가면서 보시면 돼요. 먼저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게 70이니까 35mm만 옵셋 한번 해주고, 두 번째는 얼마예요? 두 번째가 25가 아니고? 25요. 그죠? 25죠. 자, 25.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0이니까? 예, 20. 그 다음에 마지막은 23이죠? 예,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여기가 단면도 쪽 방향이라서 라인을 연결해 줄 때 요 끝에까지 다 연결하지 말고 요렇게 바깥쪽 끼리만 이어주세요. 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금 그려놓은 데서 필렛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죠? 네. 예, 5mm로 해서 여기랑 여기랑.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심선을 기존에 그려놓은 거는 다 지우세요. 다 지우고, 이제 안에 구멍 있는 쪽 있죠? 요거. 예, 요거 위주로 다시 처음부터. 예, 그러면 다시 5mm부터 시작. 예, 자, 먼저 5mm. 예, 자,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이죠? 여기까지만. 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끝에서부터, 여기가 56인짜리니까 28인가요? 네, 28부터. 네, 옵셋 똑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는 18mm. 그 다음에는 13mm. 네, 마지막 10. 네, 그대로 내려서 여기도 선을 연결.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R값이 한번 들어가죠. 예, 여기가 지금 필렛이 따로 안 나왔는데 여기는 3mm를 주세요. 예, 3mm.
근데 앞에가 여기가 이제 드릴 각도가 뾰족하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몇 도라고 했었어요? 예, 120도면은 여기서 몇 도로 그려야 될까? 자, 라인을 여기다 해서 일단 길이는 모르니까 그냥 꺽쇠 마이너스 60. 자, 요렇게 아래로 내려보면 대충 요 정도에다 찍어 놓고 됐죠? 자, 여기 앞에도 각도가 똑같을 것 같은데 새로 그리셔도 되고, 예, 지금 그린 요 직선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갖다 붙이셔도 되고. 다 나왔어요? 자, 근데 중심선이 지금 다 끊어져 있는 상태죠? 예, 그럼 요걸 하나로 연결하는 거? 조인. 예, 조인을 해서 선택 아무거나 하나만 해준 다음에 나머지 묶을 거 다 잡아주고 엔터 하면은 하나로 붙었으니까 양쪽으로 좀 늘려주시고. 자, 이거를 이제 반대쪽에 대칭 복사를 할 건데, 근데 반대쪽 같은 경우는 구멍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미러를 할 때 요 구멍을 굳이 선택을 할 필요는 없고 요 밖에 거만, 예, 밖에 거만 선택을 해서 요렇게 좌우로 끝점을 찍어서 요렇게 대칭 복사. 하나 빠졌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바깥에서 본 형태이기 때문에 외형선을 이렇게 기존에 있는 형태에서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심선까지 연장을 시키세요. 저처럼 이렇게 늘려서 해도 되고, 또는 뭐 익스텐드 같은 거 사용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이 뭐 길든 짧든 상관은 없는데 요거를 이제 필렛에서 두 변을 이렇게 쉬프트로 정리하는 거 있죠? 예, 요렇게 정리 한번 해주고, 필렛 원래 쓰던 거잖아요. 예,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거 찍을 때 쉬프트. 네, 그래서 길게 그리거나 짧게 그려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래쪽으로 요 삐져나간 부분만 트림으로 잘라주고. 자, 그럼 가운데 중심선으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위에만 해칭으로 채워주세요. 조금 달라요. 뒷면이랑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길이가 뭔가 잘못 기준돼. 아, 이거 전체 길이? 좀 다른데 그래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 이 치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 음. 내부에 그 음. 나사 부분 있잖아요. 120도.
여기 예. 만나는데 요거는 요거 살짝 안 맞는 게 맞아요. 예. 이게 얘는 내부의 구멍 쪽이고 얘는 밖에 쪽이고. 예, 얘랑은 상관없는 선. 예, 멀리서 이게 출력이 되면서 선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요게 맞습니다. 예. 아 맞다. 여기 선을 얘를 그대로 막아놨네.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 치수 기입 한번 해보세요. 요 위에만. 네, 요건 이미 설명된 부분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찍고 여길 찍어서 이렇게 빼면 여기 겹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뽑았을 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0.5배짜리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쓰면은 치수 크기가 좀 어때 보이지? 너무 좀 작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말고 ISO. 예, ISO를 쓰면 요게 좀 적당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연속으로 구멍 쪽으로만 끝점을 찍어서 빼주는 거죠. 네, 이렇게 빼주고 그다음에 반지름까지도 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치게 하지 말고 여기다 하든지 아니면 아예 밖에다 빼든지.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제일 작은 거부터 시작해야죠. 자, 여기 안에 보면 26파이가 있는 이 부분을 낼 건데, 자, 요거에 맞는 스타일을 하나 지금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치수 스타일 먼저 들어가죠. 들어갔어요? 자, 세로 만들기. 지금 근데 세로 만들기 할 때 요 ISO 25 요거에서 시작을 할 거고, 세로 만들기를 해서 여기다가 치수를 요렇게 치수가 반만 나오니까 반쪽 치수라고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네, 시작은 ISO 25, 이름은 반쪽. 됐어요? 자, 계속 눌러주고 제일 앞에 탭에 있는 선을 눌러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는 주로 요거 두 개밖에 설정한 게 없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왼쪽에 보면 치수 선과 보조선에 두 개 똑같이 있는 옵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 억제라고 하는 게 똑같이 있어요. 찾았어요? 네. 1번, 2번이 있고요. 여기도 1번, 2번이 있는데 만약에 쓸 경우는 1번을 키면 얘도 1번, 얘 2번 키면 얘도 2번 요렇게 해서 쓸 건데 만약에 둘 다 1번에다가만 체크를 하면 요 미리 보기 창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보죠. 예, 이게 치수 보조선이 반만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선형 치수 기입을 할 때 점을 두 점을 찍어서 빼잖아요. 그때 첫 번째 찍는 위치가 1번이에요. 예, 그래서 1번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켜놓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치수를 만약에 여기를 뽑겠다 그러면은 여기가 1번이죠. 하나, 둘 하고 뽑으면 이렇게 되죠. 1번 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치수가.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2번 쪽을 꺼서 쓰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래서 1번을 이렇게 끄고 2번으로 켜서. 근데 예전에 내가 그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학생이 치수 기입을 할 때 이 보조선만 안 나오게 하고 이 글씨하고 가운데 선만 나오게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은 얘를 끄고 얘는 다 켜주고 이걸 원하는 학생이 있었어. 왜 그랬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런 형태는 잘 안 쓰거든요. 예, 근데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이걸 물어봤어요. 이걸 써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는 있고. 자, 그래서 2번만 킬 거예요. 자, 그러면 2번만 켜서 이제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해볼 건데, 자, 지금 여기 반쪽 치수라고 현재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치수를 뽑아 볼 건데, 제일 작은 26부터. 자, 선형 치수는 그대로 쓰고, 자, 여기부터 찍어주면 맞겠죠? 자, 여기 찍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찍어야 되는데, 어디 찍어야 될지 여러분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교 모드는 미리 켜놓고, 자, 아래쪽으로 지금 얘가 26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마우스 방향을 이렇게 향하게 해놓고 26을 치세요. 자, 26 만들어져서 나오죠. 자, 바깥으로 적정한 위치에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한번 해보죠. 그 뒤에 36도. 그러면 다시 한번 선형치수에서 여기서부터. 자, 아래로 내려서 36 쳐주고. 자, 또 그 뒤로 일정하게 간격 벌려서. 네, 근데 50은 구멍에 대한 치수가 아니거든요. 네, 여기 외경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형상이 다 있는 치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굳이 반쪽짜리 치수를 쓸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반쪽 치수 말고 원래 어떤 거? 예, ISO. 얘를 바꿔서 얘는 예, 원래 기존에 쓰던 50. 예, 근데 그 뒤에 다시 또 반쪽이 나오고 그 뒤에는 또 70이 있으니까 요거는 순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전체 지름을 뭐 미리 여기서 하나 뽑아 놓고 그 다음에 반쪽 치수로 바꾼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얘를 56을 줘서 얘를 또 이렇게 중간에 뽑아주고 요런 식으로. 예, 그래서 두 개의 스타일을 같이 쓰는 거죠. 자, 근데 요렇게 뽑아놓고 보니까 뭐가 빠졌죠? 파이. 예, 파이 일괄 넣어보세요. 이제 스타일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배치할 때 만약에 반대쪽 거 같은 경우 지금 얘만 반쪽이고 얘는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여기서 이 ISO 25를 가지고 얘를 갖고 만약에 20을 그냥 뽑겠다. 그럼 만약에 요거 뽑고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선이 다 나와 있는 상태죠? 네. 그냥 일단은 내가 편한 대로 그냥 40하고 60까지를 다 뽑아버려요. 아, 그리고 나중에 예, 40하고 이제 60하고 해주고 나서 예,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얘를 스타일을 그냥 여기서 반쪽으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줘도 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얘도 파일을 일괄 다 넣어주셔야 되고. 자, 여기랑 여기랑.
자, 오른쪽 다 해주셨으면은 여기 이제 아래 부분. 예, 여기도 연속 치수로. 네. 자, 연속으로 빼고 이제 전체 여기 괄호 들어간 치수는 요거는 이제 다 하고 나서 제가 요건 따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자, 여기 괄호가 들어갔잖아요. 치수에. 예, 이게 괄호가 들어갔다라는 표시가 뭐냐면 참고 치수라 그래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계속 치수 틀린데요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틀려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참고 치수라고 하는 거는 보통 치수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치수들은 다 참고 치수라 그래요. 근데 이 참고 치수는 쉽게 말하자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값? 예, 그렇지만 대략 값은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는 나와야 돼. 예, 근처 치수예요. 근처 값. 예, 근데 이게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 값을 대략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또는 만들어내도 실제 조립이나 이런 작업들을 했을 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치수들이에요. 예, 예전에 제가 아는 사장님이 이 치수를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뭘 만드는 데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냉장고 안에 문 열고 닫을 때 그 자석이 탁 받치는 그 고무 부분 혹시 알아요? 예. 예, 그 업체가 그걸 생산하는 업체였거든요. 예,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도면을 딱 들고 와서 물어보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써 있는 치수 이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품의 재료 자체가 땡기면 늘어나죠. 여러분들 만져봐서 알잖아요. 말랑말랑하고 땡기면 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거를 조립을 한다? 그런 재료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재료는 대충 요 정도로 길이를 빼주세요 라고 도면에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대충 이 정도 하세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얘는 전혀 불량이 아니기 때문에 딱 이 사이즈를 그럼 안 맞추면 대충 그냥 이 정도 하셔도 되고요. 조금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런 거 아시겠죠? 네. 얘도 그런 거예요. 얘도. 근데 이제 그 얘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정확한 치수라고 또 있어요. 근데 이름이 얘가 좀 긴데 원래는 앞에 이게 붙어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네, 근데 얘는 이제 치수에다 어떤 짓을 하냐면 이렇게 치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줄을 그어놔요. 이러면 얘는 무조건 32가 딱 나와야 돼. 여기서 0.1mm도 차이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랑 얘는 반대되는 의미죠. 얘는 적당히 이 정도. 대충 이 정도 근처 값에만 있으면 돼 라는 거고 얘는 정확하게 32에서 0.1의 오차도 허용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걸 지금 표시를 여기다 이제 해볼 건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지금 전체 길이를 빼게 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어떻게 해놓냐면은 이렇게 한번 대충 뽑아보세요. 이렇게 뽑아놓고 여기다가 뭐 한 이렇게 뽑아볼까? 바로 세로. 다 가로기는 한데 아, 네, 일부러 선이 여기 글씨에 이렇게 지나가게 제가 이렇게 뺐어요 선을.
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두세 개만 좀 차이가 있게 작업을 해보면 되는데, 자, 이 딤 브레이크를 실행한 다음에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요 61.96이라고 하는 요 치수 있죠. 요거 하나만 선택을 하고 그냥 엔터만 한번 쳐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얘만 선택했을 뿐인데 엔터를 치니까 나머지 걸리는 애들을 지가 알아서 다 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도 괜찮고요. 다시 취소.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뭐 반대로 했다. 그럼 얘를 선택해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만 이렇게 잘리죠? 네.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예, 이런 모양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얘를 선택을 해놓고 나서 엔터를 치니까 다 끊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얘를 찍고 나서 얘하고 얘만 찍어볼게요. 두 개만. 예, 그럼 여기만 끊어지죠. 내가 선택적으로도 끊을 수 있어요. 예, 선택을 안 하는 거는 그냥 냅두고 내가 얘하고 얘만 찍었다 그러면 얘만 이 위치만 끊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이 위치가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 기능을 사용을 한 거고요. 예, 지금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마 요걸 다 그려놓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수는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요 치수랑 요 치수 뺄 때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앞에 스패너의 머리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이거 작업하려면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중심선이 지금 이렇게 꺾어져 있죠, 30도가. 네. 예, 그러면 여기 얘 길이가 15에다가 전체 길이가 여긴 90이네요. 그러면 자, 길이가 15였죠. 15에 30도.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90. 이게 중심선이죠. 맞아요? 네. 자, 여기를 그렸는데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치수를 보실 때 이렇게 R 값이 많은 치수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일단 이 화살표의 센터 위치가 어디까지 연장됐는지 요걸 따라가다 보면 중심점이 확인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먼저 볼 건데 요 R20은 중심이 여기고요. 네. 그 다음에 요 27.5라고 하는 애는 중심이 어디? 여기. 맞죠? 네. 예. 자, 그러면은 20과 27.5를 자, 20은 여기다가 27.5는 여기다가 맞죠? 예, 요 가운데 교차되는 요 자리 있잖아요. 여기. 네. 예, 요 자리가 스패너 머리부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요 상태에서 트림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밖에만 잘라볼게요. 밖에만. 안에 냅두고. 이렇게 만두같이 남잖아요. 예, 요거 먼저 해보세요. 네, 여기를 예, 여기 다시 한번 보여줄게. 녹화가 안 돼서. 자, 여기서 요 방금 전에 중심을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찍으라 그랬어요. 예, 12.5를. 그래서 얘를 무브 시켜서
원을 찍고 여기 교차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꺾어지는 요 끝점에 예, 옮겨주고 예, 트림으로 나머지 예, 모양을 예, 잘라내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리세요. 남은 시간까지. 그리고 오늘 한 대까지 다 캡처해서 과제 제출.